바른마음 가족학교 가족수호 프로젝트 넘버 원 위대한 유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호 프로젝트 넘버 원 위대한 유산은 1강 가족과 도덕혁명, 2강 보수주의 안내서로 읽는 가족, 3강 가족 보수주의, 그리고 PC 4강 가족과 위대한 유산으로 꾸며봤는데요. 간단한 수업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가족과 도덕혁명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가족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도덕혁명을 야기하는지 알아보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보수주의의 정신이 무엇인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2강 보수주의 안내서로 읽는 가족은요. 이 시간에 보수주의 대가 러셀 커크의 저서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로 가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가족, 보수주의, 그리고 PC인데요. 정치적 올바름으로 현대성을 설명하고 그로 인하여 공격받고 있는 가족을 보수주의 원리를 사용하여 왜 가족을 지켜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4강 가족과 위대한 유산은 위대한 유산 중의 하나인 가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수주의의 토대가 되는 4가지 위대한 유산을 배우고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는 보수주의자들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1강 가족과 도덕혁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10년 기사입니다. 가정을 살리자. 가족 해체 원인 대안. 잠만 자는 집 하숙생 가족. 대화가 없다라는 헤드라인 기사였고요. 그 다음 해인 2011년 가족 인식이 바뀐다. 5명 중 1명. 따로 사는 부모 가족 아니다. 혈연에서 동거로 개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기사고요. 가족 기준이 혈연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내 가족이라고 여기는 범위가 급속하게 좁아지고 있다라고 기사에 싣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요, 중고생 2명 중 1명은 결혼 안 해도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63.7%는 공부, 일 위해서는 결혼 안 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해인 2017년 기사에는요. 결혼 꼭 해야 하나요? 데이트 비용 아까운 미혼 남녀. 기사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사회적으로 결혼에 생각이 없는 비혼 풍조가 퍼지는 가운데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미혼 남녀는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미혼 남녀는 데이트 비용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 행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2021년에는요, 가족이 달라진다. 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 기사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요,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4인 정상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구성 제도로 편입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성을 결정할 시점도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로 그 때를 변경하고 이와 함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하려고 한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계획은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고 정책 수혜자를 혼인, 혈연 관계 중심의 정상 가족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혼인, 혈연 관계에 기초하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특별히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막 상정이 되었고 이 개정안은 건강가정을 전제로 짜인 법 이름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혼인, 혈연, 입양 중심으로 정의된 가족 개념을 삭제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5년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이러한 포스터인데요.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은 이 포스터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혼을 뜻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지금 보면은 1인 가구가 굉장히 여기 두 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거는 어, 다양한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녀일 수도 있지만 또 동성 부부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족 해체가 걱정되는 가족 정책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법의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자는 것은 괜찮지만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된 가족의 개념, 을 삭제한다든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항,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구성원 모두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을 없애자는 것은 가족 해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혼, 비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사랑과 존중, 희생,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가족의 지향점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으로 단순하게 설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정부와 국회는 가족 해체를 막는 가족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하였던 건강가족기본법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라고 밝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기본 이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민주적 평등한 가족 관계이다. 그리고 정의, 가족의 정의, 이 정의가 삭제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에 존재하지 않은 단어이고 또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 다처제, 폴리아모리, 다자간의 사랑이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또 지적이라고 합니다. 비혼, 동거, 무자녀 20대 절반이 찬성을 하고 가족 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2021년에 오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벌써 기사 내용도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내용을 싣고 있고요. 부모, 미혼자녀, 가족은 점점 감소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가족 생활 방식 수용도가 높아져서 34%가 비혼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2023년에는요, 동거인 100만 시대, 꼭 결혼, 핏줄로 맺어져야 가족인가요? 라는 그런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결혼, 혈연, 전통가족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동거, 가정, 권리 보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실으면서 2023년 신가족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5월 9일 역시 국회 문턱 못 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핏줄로 맺은 가정만 건강하다. 이렇게 물음표를 찍은 다음에 혼인, 혈연, 입양외, 1인 가구, 다양한 관계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 분위기는 이미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가족 범위 확대 65%가 긍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최초 발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고 지금 국회의원 용해인 예,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달에는요, 헌정사상 첫 동성혼 법제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요. 혼인평등법 국회 토론회 열린다. 장혜영 의원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 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혼출산지원법이라든지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 가족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미래로 이러면서 이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기사와 함께 실었습니다. 올해죠. 2024년 5월 달에 국내 첫 딸 출산을 한 레즈비언 부부들을 인터뷰하였어요. 그래서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성 부부들은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무기명 랜덤 방식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술을 받는 것도 고려했지만 정자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법적 부부나 사실혼 이성의 부부에게만 정자를 제공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창할 것 없다며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둘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라니를 만나고 싶어서 친절한 남성분과 과학의 도움을 통해 라니를 낳았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동성혼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만 봐도 이미 2030은 과반이 찬성이라며 아시아에서도 대만에 이어 태국이 동성혼을 법제화하였듯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곧 있을 거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두 줄, 우리 둘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라니를 만나고 싶어서 친절한 남성분과 과학의 도움을 통해 라니를 낳았다고 말할 것. 요 두 줄이 보수주의자들에게서는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 두 줄을 가지고 조금 깊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이 보이지요? 야구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끼리 규칙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선수에게 삼진 아웃을 선언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결혼을 통하여 출산을 하는 것은 가족제도 역시 야구 게임처럼 규범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영국의 소설가이면서도 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다툼이란 상대방의 그름을 밝히려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양쪽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사과나무가 보이지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내었죠. 이런 과학에서 중력의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고 하듯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물체가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듯 인간이라고 불리는 생물에게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만 사회의 섹스와 억압에서 말리노프스키는 도덕은 어, 인간이 지닌 본능적 충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인간이 동물적 본성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 두 줄은 보수주의자들에게 도덕혁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6조에서는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하게 되고 이 가족의 토대는 바로 남성과 여성입니다. 말리노프스키는 인류학자인데요. 이분은 유기니의 트로브리안드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과 기거하며 연구하여서 야만 사회의 섹스와 억압이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원주민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여성이 자녀를 낳기 전에 한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이 규율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인간 가족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으로도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리노프스키는 가족은 모든 인간 조직의 출발점이고 가족은 문화의 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결혼과 가족 제도와 사회 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리노프스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리노프스키는요, 가족은 사회 규범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욕구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충동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적 욕구가 이러한 충동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동물과는 성별되는 제도로 결혼은 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본능적인 성생활과 출산 행위는 가족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족은 인간을 자신의 성적 욕구대로 행동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바로 이 점이 동물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규범에 인간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만일 이 규범을 어기면 부족 사회에서는 도덕적 죄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근친상간은 가족을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였는데요.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비판한 말리노프스키는요, 성충동을 억압하는 것은 본능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건설적인 억압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어떤 순간일지라도 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성적 반응을 함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부과된 통제에 순종해야만 한다. 예, 야만 사회의 섹스와 억압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가족이 건설적인 억압을 통하여서 근친상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이론을 말리노프스키는 비판을 하였던 거고요. 역사학자인 크리스토퍼 도슨도요. 인간은 일정한 사회 규범을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기에 과거 야만인들의 전형적인 생활이라고 추정했던 제약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낭만적 신화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부장적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크리스토퍼 도스는 사회적 연속성의 근원이 바로 가부장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가부장은 아내에게 정절과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요. 이 그림은 페미니스트들이 바라봤던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인데, 한번 제가 여기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요, 페미니스트들이 빠뜨리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요,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요, 가부장적 가족은요, 아버지를 주축으로 하여서 아내에게는 정절을,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아버지는 책임을,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 안에 각기 요구를 하면서 사회 연속성의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은 종교적인 성격이 있었고요. 이런 가부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제사장적인 성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은요, 그래서 문화의 도덕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모성과 순결이라고 하는 미덕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부장의 전통에 있었던 중국은 이러한 모성과 순결의 미덕으로 지금까지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번지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도슨, 이 영국의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지중해의 고전 문화를 가졌던 그런 그 아테네의 폴리스들이죠. 그러한 문화 안에서는 이런 가부장적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동성애 문화나 영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플라톤 역시 결혼은 성관계에 의해서만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결혼 제도는요, 자기를 대신해서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자녀의 자녀를 남김으로써 영원한 자연의 삶에 기속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크리스토퍼 도슨이 그 가부장적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리스토퍼 도스는요, 가부장은 남성을 아버지로서 가족의 수장으로서 이상화를 시키는 그러한 제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모신이나 아프로디테가 조금 다르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목건제의 아예 모계 사회에 있었던 이런 지모신은 땅의 어머니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무자비하고 두려운 신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하여서 가부장 문화에 들어온 그 아프로디테의 표현은요, 이 아프로디테 역시 잔인한 신이었었는데 인자한 여신으로 변하여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는 문화의 도덕적 발전이 있어서 이렇게 모성, 정절, 순결, 경건, 명예,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을 남겼고 이러한 미덕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현 시대에도 계속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적인 가족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가부장적 가족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크리스토퍼 도스는 기독교적 가족관을 소개하면서 가부장적 가족이 이런 기독교적인 가족관 앞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적 가족과는요, 신합의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가족으로 스며들었는데요. 지금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부장적인 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족 안에 위계의 질서가 생기면서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죠. 예. 또 집안 살림도 살고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적인 관의 눈으로 보면은 이러한 위계 질서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가족관이 어, 바로 기독교적인 가족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적인 가족관은요, 그 시대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은 가족들이 기독교적인 가족관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적이고 쌍무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가부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율적이고 또한 자충족적인 가족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서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일부 일처제가 견고하게 정착이 되고요. 이혼이 불가능한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서양 문명의 재구성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기독교적인 가족 간의 모습이죠. 바로 개인적이고 또한 인격적이며 자율적이고 이 가족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